예의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드러나잖아요.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애한테 그렇게 말하니? 걔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걔가 아무리 살아도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엄마는 너니까 그러는 거야. 배 아파서 낳고. 그럼 이제 애들도 이제 정말 피곤한 엄마다. 아빠하고 새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는 야,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항상 사랑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화가 나면 또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난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니야 진짜. 정말 화가 나네. 배가 고프네. 갑자기 또 배가 고파 또 막. 맥주 마시고. 맥주 한잔 해야지. 맥주 한잔. 그래야 잠이 오네 또. 또 그러고 일어나서 또 살이 찌네. 맞아요. 또 짜증나. 니들 때문에 엄마 살찐 거야. 엄마 니들 낳기 전엔 장난 아니었어. 지금 엄마 장난꾸러기 됐지만은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엄마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 갑자기 엄청 잘해줬다가 맞아. 갑자기 또 화냈다가 갑자기 사과했다가. 그래서 문을 잠궈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엄마는 또 벌컥벌컥 문을 열고 왜 잠갔어? 왜 잠갔어? 엄마가 문 잠그지 말래 그랬지. 뭐 했어? 핸드폰 줘봐.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엄마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도 알아 저분들 중에 그렇지만 너 저기 방에 문 잠그고 뭐해?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뭐해 너? 맞다고 지금. 네, 그런 분이 있으면서 그럼 정말 이 집 피곤하다. 빨리 독립해야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본 우리의 인식이 조금 어긋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 너도 너의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 눈치 보지 마.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우리 딸의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한 1년 살면서 뭘 느꼈냐면 전에 제주시 살 때는 몰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제가 시골 사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게 바람 부는 거예요. 근데 뭘 느꼈냐면 제주도의 식물들은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계속 위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이 잘 안 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나 잘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몸살에서 식물을 지키려고 뭘 하냐면 뭘 하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또요. 돌담. 그 바람막이가 바로 돌담이죠. 돌담. 그래서 돌담이 보면은요, 이 식물의 바람을 막아주려고 제주도의 밭에 보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돌담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돌담은 완벽하게 구멍을 메꾸면요, 센 바람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현무암 돌담 보면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요. 바람의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쓰러져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갖잖아요. 자식의 돌담이 되어주려고 해요. 자기가 너무 바람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무 그렇게 모든 바람을 막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에게 지금 육아로 너무 힘든데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중간중간 비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람의 길이 되어서 엄마도 지키고 식물인 자녀도 지킬 겁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실수할 공간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을 얻는 거죠. 그럴 때 더 우리는 가족의 좋은 모습이 되고 친구의 좋은 원형이 되고 부모 자식의 좋은 사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 봐보세요. 사람이 몸이 유난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옛날에 그 남자가 나한테 나 능력 없고 힘없을 때 섭섭하게 한 말이 되게 오래 기억나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또 말을 해요. 오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오빠 몰라요. 오빠 기억 안 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지금?
아빠는 지금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있어. 그치. 근데 그냥 이 사건을 넘기려고 미안하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난 그 자세와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다시 해. 건성건 다시 해봐. 내 눈을 똑바로 나의 눈을 바라봐. 그렇지. 나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왜 그걸 오래 기억할까 봤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는데요. 연사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나중에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오면 내가 이걸 기억했다가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뇌가 자기를 살리기 위한 상당히 고급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발휘한 거거든요. 자기 방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약간 오류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시간을 늘렸죠. 내가 시간을 늘리니까 가상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 고통은 하나였어요. 근데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리고 확대했잖아요. 이 힘든 상황과 사건과 감정을. 그래서 기억하잖아요. 평생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하나였다가 5개, 10개, 100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지 않겠어요? 버티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쉬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이 뇌에 가상 시간을 만들어내서 내 어깨를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힘든 날 권력의 반지 안에 글을 써 넣으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어두워지죠. 근데 갑자기 내가 불을 켤 수는 없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명을 켜지 않고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할수록 눈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떠야죠.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극장에 들어가서 어둡잖아요.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눈의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오. 그러면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갈 정도의 길은 보인다는 거죠. 이건 지금 극장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기지? 이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그 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눈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보상 기제가 발휘되고 다른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면 좋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환해지진 않지만 우리가 갈 만한 그 길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 부모와의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마음의 눈을 그리고 내 어깨를 좀 토닥거려줄 그 무언가를 자꾸 접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서 어머니와 육아를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한 마을이 필요로 했던 아이에 대한 양육을 부모님이 하고 때로는 엄마 혼자 하고. 그러니 이 엄청나게 큰 힘을 나 혼자, 나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야 엄마고 나도 나이가 젊고 나도 내 인생에 힘든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 아이의 양육을 한 집에서 때로는 엄마 혼자 그것도 아이도 한 명도 아니에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에너지와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셔도 괜찮다. 아이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전 느낀다고 보거든요. 눈빛에서도 느끼고, 네. 엄마의 말투에서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본인 마음에 잘 들게 안 해주셔도 애들은 안다. 엄마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그 언어 화법을 왜 우리가 익숙치 않았냐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 중심의 언어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하면 들어. 그리고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착하다. 아 나도 그런데.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엄마 말 들으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엄마가. 네. 엄마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남한테 스스로 감탄 안 하고 평가 많이 해요. 아, 나 노래 그 노래 듣고 완전 눈물 났잖아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잘하대 노래. 노래 잘해. 그래서 이제 항상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감탄하지 않죠. 그러면 저쪽이 삶의 주체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잖아요. 이 행성에서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탄하는 게 되게 그 사람 중심적 화법이거든요. 애가 뭘 했어요? 와, 완전 놀랍다. 오, 대박. 되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건 아이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셀프 텔러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하고 관계에서 드러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 언어를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아서 남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성과가 더 낮거든요. 그럼 남들이 야, 너 문제 있어. 그럼 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 그런 위치도 가고 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성과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발레리나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한테 발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발레하는 걸 미리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랑 연결을 하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표정, 목소리가 이래요. 표정, 얘들아 표정 밝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피고 들어가. 계속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이 발레는 동작 아닙니까? 이제 자꾸 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라고요. 강사님 발레가 스포츠랑 똑같이 몸을 엄청 쓰는데요. 스포츠랑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구하다가 힘들죠? 그러면요 침도 뱉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요 인간적이라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발레하다 침 뱉으면 이거 어디 안 되는 그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항상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가 뭔지 아세요? 지구 중력을 반하는 행동이에요. 점프를 하면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을.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발레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거나 좋은 아빠가 되거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사장님이 되는 것도 좋은 직원이 되는 것도 발레와 참 비슷하구나. 왜냐면 계속 점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서 잘해야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늘 다른 거 네, 해야 돼. 늘 점프, 늘 점프.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엄마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힘든 티 내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참아요. 참다가 한 번에 팍 폭발을 하고 폭발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고 죄책감. 또 죄책감 느끼고.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냐면 점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표정 밝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도 못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거라는 게 뭐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이지만 자기 마음에 좋은 거 있잖아요. 나 그거를 하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걸 갖고 있어야 인생의 점프를 계속 할 수 있고
점프하면서도 표정을 밝게 짓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인생 점프하면서 힘들고 표정 밝게 해서 더 힘들고 그러니까 무대 뒤에 와서는 완전히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 애 안 낳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나에 대해서 공감 못 하고. 근데 SNS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는데 저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남겨주는 게 어쩔 땐 이게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롭다, 좀 위로받고 싶다. 남편 흉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같이 남편 흉도 봐주고 거기서도 요즘 이제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수다 떠는 거. 친구한테 수다 네. 떠는 거. 그냥 얘기를 좀 공감해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겠다. 이런 약간 공감되는 말들을 들어주면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김호중 씨는 어떤 거 그런 게 전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가 아닌가. 노래할 때. 음악이나. 네. 누군가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잖아요. 그 운동 시간을 지킨 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줘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해야 된대요.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막 잘생기고 몸 좋고 근데 다행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객님, 김장 고객님 자세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2개 하세요. 근데 제가 10개, 8개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하시라고요. 제가 보조해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셨어요. 저 들어드린 게 아니고 받춘 신용만 했어요. 혼자 하면 불안해서 사고 나요. 그래서 제가 받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버티세요. 버티는 것도 힘쓰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지 마라.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훅 오는 거예요. PT 신청 연장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죠. 하겠습니다. 10회. 해야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10회. 10회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2개 더 할 수 있어요. 12회. 사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2가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결혼했나요? 두 번째, 이혼했나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제 저에 대한 궁금증이 그 2개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은 김 선생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딸을 주고 싶어. 딸을 주고 싶어. 우리 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 딸을 줬다 받았다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사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난 엄청 화목한 가정 애들 막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괜히 분란을 생길 걸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자연적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되게 어렵게 3번 만에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이 낳기 전부터 제가 은혜라고 지었어요. 똑같아요? 오. 은혜라는 이름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엄청 예쁘겠다. 엄청 이름이 되게 좋은 거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니까. 근데 이제 딸이 그 유치원을 갔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줬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그거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야, 유치원도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는 때도 이제 계속 저를 보면서 신발을 벗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 가기 싫으니까. 보내면서도 마음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제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적응 못하면 얘가 앞으로 살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머리가 띵 해지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뭘 했냐면 이랬거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근데 갑자기 눈물이 거기서 유치원 앞에서 막 나는 거예요. 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 누군가가 나를 이 눈빛으로 40년, 50년을 봤구나. 이 아련한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랑받았던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 자녀이든 연인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 받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엄마가 날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내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려면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